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보통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든 쉬는데 저는 요번에 오히려 물건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주말들이 요새 최근에는 더 바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좀 한가할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움되는 얘기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주거용이나 상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쓸 게 생각보다 많으면서,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대부분 2번 쓰게 돼요. 그럴 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상가의 계약서와 상가의 권리금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또한 임대인한테 다시 계약을 한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쓰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대부분 임차인의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청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같은 조건하에,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시설비 또한 권리금들을 받고 나갈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보통 권리금에 대해서는 주인들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주인들이 알 필요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주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자체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업 입장에서 얘기를 해 드려보면, 상가 같은 경우는 본계약보다 권리금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형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현업 입장에서 보면 저는 통상적으로 텀을 두고 계약서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권리금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를 항상 같은 날 쓰더라고 해도 텀을 두고 먼저 쓰는 게 권리금이고, 어떨 때 같은 경우는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도 먼저 쓰기도 해요. 권리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부동산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보통 소재지하고 사고하고 업종 보통 써주면서, 그거를 같은 업종으로 넘겼을 때는 신규보다는 이전이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신규 업종을 내는 것보다는 같은 업종이라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게 규제가, 이전을 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이전할 때는 권리금 계약서와 양도인하고 양수인 같은 경우가 서로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서로 협조를 하면 빨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부동산,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게 돼 있는데, 양도라는 거는 넘기는 사람을 양도라는 거고, 양수인이라는 거는 그거를 받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 같은 경우가 인적사항을 써주고,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양도 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는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조건하에 계약서를 새로 체결할지는 자기가 본인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게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얻었을 때 임대인과의 조약을 다시 계약 조건을, 보증금과 월세 같은 경우는 다시 맞추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는 걸로 쓰면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계약은 1000에 100만원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00에 더 비싼 가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2000에 100만원에 기존 계약이 되어 있지만 2000에 120에 쓸 수도 있고 2000에 80에 쓸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협의에 따라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하고 임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맞추는 조건을 다시 써준 상태에서 본계약, 들어오는 사람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을 써주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 양수 권리금 계약서는 무효로 하면서 돌리는 계약서를 쓰면 양도인이나 양수인이나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또한 참고로 얘기 드려보면 조건 자체가 업종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넘겨야 되는 물건이 무형의 물건도 있고 유형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제 현업 입장에서 보면 미용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용실 같은 경우도 보통 통상적으로 미스터기나 열기계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미용실에 관련된 제품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계약서에 적어주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지금 개인 용품 제외한 것은 다 놔두고 간다. 이런 조항을 써주면서 큰 제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의자 2개, 거울 2개, 미스터기, 열기계, 뭐 디지털, 보습, 가습기 이렇게 세세하게 다 써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말로 풀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통상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이랑 같이 동영상으로 일일이 좀 찍어가지고 둘이 협의한 내용들을 마치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개인 물품을 제외하고 일부는 뭐 일부 놔두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권리금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 일자를 써 놓으면 이제 본계약을 치르게 되는데요. 본계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리금 계약서에서도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금액 하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아까 단서단에 조금 달아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인 중에는 본인이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계약에 앞서가지고 자기가 2천에 예를 들어서 2천에 100만 원에 써주기로 했는데 본 계약서에서는 더 받겠다고 하는 주인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약사항을 달아드린 게 그거예요. 권리금 계약서에서 2천에 100만 원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권리금 계약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본계약이 제대로 처리가 되면 권리금은 정식 계약이 되는 거고요. 이 금액이 조율을 할 때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틀어지게 된다 그러면 권리금 계약서에 계약금 받은 거를 다시 아무 조건 없이 보통 정도의 계약금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는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사람은 2배를 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 없이 단서 안에다가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해약이 된다는 조건 하에 썼기 때문에 본계약이 제대로 치러지면 제가 권리금에 대해서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지금 다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권리금이라는 특이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 계약에 앞서 임대인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계약서에 앞서 현재 임차인과 새로운 들어오는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서를 같은 날이라도 먼저 순차적으로 쓰는 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힌트라고 말씀드리고서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쓰시고요. 본 계약서를 쓰시는 그런 순서를 맞는다고 하면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 그리고 또 현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저에 대한 잠깐의 이야기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주시길 바라면서 댓글로 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